안녕하세요. 네, 강남 푸른 정신과의 정신과 전문의 신재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예전에 공황장애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나서 또 역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던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또 댓글이 굉장히 좀 많이 달리고 또 질문도 많이 달려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겠지만 달려있는 댓글들에 대한 좀 답변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아마 학생분이신 것 같아요. 물어볼 게 있는데요. 제가 학생인데 버스에서나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으면 불안하다고 하니까 담임쌤이 공황장애라고 적으셨는데 공황장애 같다고 병원에 가서 검사받으라고 했는데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학생이라면 대개 심장이나 폐병이 있을 가능성이 좀 떨어지니까요. 아마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또 이어지게 되면 공황장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셔가지고 일단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버스나 좁은 공간에 사람 많으면 불안하다라는 것이 꼭 공황장애 진단으로 또 생각되기는 좀 힘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상들은 워낙 많은 불안장애라든지 아니면 사회공포증 같은 여러 가지 불안장애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어느 쪽의 병이든 간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은 정신건강의학과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다소 심각한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저는 집 밖을 나가는데 너무 두려워요. 버스나 택시 타면 진짜 질식해서 죽을 것 같아서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요. 외출해야 할 땐 진짜 너무 힘들어요. 운전도 못하겠어요. 운전하다가 멈춰서 땅에 엎어져서 토할 때 고통을 느껴서 먼 곳엔 가지 않습니다. 삶이 엉망입니다 라고 말씀을 달아주셨네요. 참 너무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공황 증상이 좀 심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황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단순히 그냥 가슴 답답하고 숨이 찬다가 두려운 게 아니고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기절하면 어떡하나,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에 밖에 나가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멀리 나가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고 좀 심한 분들은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내가 사는 지역을 벗어나서 가는 것을 못하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 밖을 나가는 게 두렵다면은 가장 먼저 좀 단계적으로 내가 조금씩 노출할 만한 어떤 부분들을 찾아서 처음에는 집 밖을 나갔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운송수단을 이용하면서 노력을 해봤다가 그 다음 좀 더 두려워하는 것에 조금씩 점진적으로 노출시켜 나가는 그런 노출하는 훈련들을 치료자와 함께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황장애가 심해져서 쓰러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기절과 반대되는 메커니즘이라니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공황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막 어지러워지고 가슴이 막 뛰니까 아득해지면서 진짜 기절해서 통나무처럼 쓰러져서 어디 머리를 박게 되지 않을까, 어디 쓰러져서 큰일 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기절하는 경우도 아예 없다고는 얘기는 못 하는데요. 메커니즘 자체가 반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기절을 하려면 갑자기 허열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지게 되면서 뇌에 피가 일시로 안 가야지만 기절을 하게 되는데 공황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몸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심장박동이 굉장히 빨리 뛰면서 펌프질이 빨라지고 온몸의 말초혈관들이 좁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혈압은 급상승하게 됩니다. 혈압이 떨어져야지만 기절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황 증상을 겪게 될 때는 혈압이 한 180, 190까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완전 반대되는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또 이런 것들 내가 믿으려고 노력을 자꾸 해야지만 공황에 대한 공포를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맞아요. 나는 공황장애다라는 단어가 더 공포스러워서 더 위험하고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증상의 수위가 작은 증상일지라도 나는 공황장애다라는 것 때문에 더 불안했어요. 사실 공황장애라고 우리가 한꺼번에 묶어서 부르는 증상들을 가만히 뜯어보면 사실 공황장애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증상이 있기 때문에 공황장애니까 나는 이걸 못할 것 같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혹시나 위험해지면 어떡하지라는 식으로 좀 빠져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공황장애 증상, 가슴 뛰고 답답하고 막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이런 갑작스러운 몸의 변화는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화 반응이라고 우리가 보통 명명을 하고요. 그것은 공황장애 스펙트럼으로 따지면 굉장히 초기에 있는 반응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제가 공황장애로 부르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공포감이 더해져서 생활 반경이 좁아져야지만 저희가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체 증상 자체는 겁낼 필요가 없는 증상이고 되게 일시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신체 증상의 공황장애가 벌써 와버렸구나 라는 생각으로 막 공포감을 느껴가면서 여러 가지 생활의 지장을 받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이 불안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황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